양도소득세 영원 만드는 법, 유튜브 검색하면 수십 개 나옵니다.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팔면 끝이라고요. 댓글에는 왜 이걸 이제야 알았냐는 반응이 넘쳐납니다. 근데 이 전략,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기본 원리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소스들이 빠뜨리는 함정이 최소 5가지 이상 숨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실행하면 절세는커녕 세금이 2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수천만 원 날릴 뻔한 실수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전략이 왜 가능한지부터 기본 원리를 짚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10년 전에 3억에 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시가는 9억이에요. 남편이 이걸 직접 팔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가 9억에서 취득가 3억을 빼면 양도 차익이 6억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만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시가 9억 그대로 증여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6억이니까 9억 빼기 6억, 3억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 다음 아내가 제3자에게 9억에 매도합니다. 아내의 취득가액은 증여시 평가액인 9억이에요. 양도가 9억 빼기 취득가 9억, 양도 차익이 0원입니다. 양도소득세도 당연히 0원이죠. 이렇게만 보면 증여해서 넘기고 팔면 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1억 넘는 세금이 0원이 되니까 당장이라도 해야 할 것 같죠. 실제로 이 원리만 보고 바로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소스들이 절대 안 알려주는 구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함정부터 갑니다. 2월 과세, 이 단어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 2에 나와 있는 규정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시 시가가 아니라 원래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아까 예시로 다시 볼게요. 남편이 3억에 산 아파트를 아내에게 9억으로 증여했습니다. 아내가 10년 이내에 9억에 매도했다면요? 2월 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이 9억이 아니라 남편의 원래 취득가인 3억이 됩니다. 양도 차익은 9억 빼기 3억, 6억이에요. 양도소득세 그대로 발생합니다. 증여를 해도 안 해도 양도소득세는 똑같은 겁니다. 게다가 증여 과정에서 취득세까지 추가로 냈으니 오히려 손해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2월 과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됐습니다. 부동산 취득권리, 회원권 등이 대상입니다. 유튜브 소스 대부분이 2월 과세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거나 아예 빠뜨립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지, 이것이 이 전략의 진짜 질문입니다. 10년 동안 이사를 안 가고 버틸 수 있는지, 부부관계에 변화는 없을 건지, 자금이 갑자기 필요해지면 어쩔 건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전부 감안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0원만 강조하는 소스들이 절대 계산에 넣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 취득세입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일반 증여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약 4%입니다. 조정대 상지역 내 주택 증여는 무려 12%입니다. 시가 9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해볼게요. 일반 지역이면 9억 곱하기 4%, 약 3,600만 원입니다. 조정대 상지역이면 9억 곱하기 12%, 약 1억 80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은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증여 시점에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에서 이 취득세를 빼면 실질 절세 금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과거에는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이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공시가격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가 인정액,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됐습니다. 취득세 부담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진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양도소득세 1억을 아끼려고 취득세 1억을 먼저 내는 셈입니다. 게다가 2월 과세 10년 안에 팔아버리면 양도세도 그대로 나오니까 취득세만 날리는 최악의 결과가 됩니다. 양도세 절세 금액에서 취득세를 반드시 빼고 순이익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증여 말고 가족한테 싸게 팔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이 길도 이미 막아놨습니다. 먼저 부당행 이익의 산부인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에 나와 있는데요. 특수관계인, 즉 가족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국세청은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7억에 팔았다고 합시다. 차이가 3억이에요. 시가의 5%는 5천만 원이고 3억과 비교하면 5천만 원이 적죠. 차이 3억이 5천만 원 이상이니까 부당행 이익의 산부인이 적용됩니다. 10억에 판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세를 매기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수자인 자녀 측에서는 증여세까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트리거 기준은 시가의 30% 또는 3억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때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부당행 이익의 산부인은 시가의 5% 또는 3억, 증여세는 시가의 30% 또는 3억. 기준이 다릅니다. 양도세는 걸리는데 증여세는 안 걸리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규정이 동시에 작동하면 양도자는 시가 기준 양도세를, 양수자는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양쪽 다 세금 폭탄입니다. 파는 쪽도 사는 쪽도 둘 다 세금을 맞는 거예요. 가족끼리 조차고 한 건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조세 회피로 보는 겁니다.
이건 절세가 아니라 탈세에 가까운 영역이 되어버립니다. 2월 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별 최대 40% 더하기 거주기간별 최대 40%,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월 과세 적용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기간은 수증자, 받은 사람 본인의 거주기간만 인정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바로 팔면 어떻게 될까요? 수증자의 거주기간은 0년입니다. 거주기간 공제를 하나도 못 받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월 과세 적용 시 취득가는 증여자 기준이지만 거주기간은 수증자 기준입니다. 증여 직후 매도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5년 살던 집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바로 팔면 남편의 15년 거주 이력은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내 명의로 거주한 기간이 0년이니까 거주기간 공제율은 0%입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공제 혜택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주식은 2월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바로 매도하면 양도세 0원, 이 전략이 실제로 통했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이나 대주주의 국내 주식 양도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이 전략도 막혔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주식이 2월 과세 적용 대상에 추가된 겁니다. 다만 부동산이 10년인 것과 달리 주식은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시에만 2월 과세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1년만 기다리면 여전히 절세가 가능하지만 과거처럼 증여하자마자 바로 매도하는 전략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2월 과세 적용 기간을 정리해드리면요. 부동산 취득권리, 회원권은 10년입니다. 주식은 1년이에요. 적용 대상은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으로부터의 증여입니다. 이렇게 세법은 계속 허점을 막아가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하는 전략이 내년에도 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 소스에서 절대 안 보여주는 전체 세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잡아볼게요. 남편이 10년 전에 3억에 산 아파트, 현재 시가 9억, 일반 지역 1주택입니다. 시나리오 A, 남편이 직접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양도 차익은 9억 빼기 3억, 6억이에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10년 보유, 10년 거주 가정 시 6억의 80%인 4.8억이 공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요? 실거래가 12억 이하에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가 0원입니다. 이 경우 증여 전략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전략이 의미 있는 경우는 언제냐? 비과세 요건을 못 채우거나 다주택자이거나 고가주택, 즉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시나리오 B를 볼게요. 다주택자가 시가 15억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10년 전 취득가 5억,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먼저 직접 매도 시입니다. 양도 차익은 15억 빼기 5억, 10억이에요.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기본 세율에 30% 피가 추가됩니다. 세금이 약 4억에서 5억 정도 나옵니다. 반면 배우자 증여 후 매도 시를 보겠습니다. 증여세가 15억 빼기 6억의 세율을 적용하면 약 1.5억입니다. 취득세는 15억 곱하기 12%, 1.8억이에요. 양도소득세는 2월 과세 미적용, 10년 경과를 가정하면 0원입니다. 총 비용이 약 3.3억이 됩니다. 직접 매도 시 4, 5억과 비교하면 약 1, 2억 정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증여 후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10년 내에 매도하면 2월 과세로 양도세가 원래대로 돌아오고 거기에 증여세와 취득세까지 이중 부담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0원 세팅은 마법의 절세가 아닙니다. 10년이라는 시간과 취득세, 증여세라는 선납 비용을 감수하는 장기 투자형 전략입니다. 10년 뒤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르면 그때 가서 양도세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10년 동안 세법이 바뀌면 지금 계산한 절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 한 가지만 보면 안 되고 전체 그림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전략이 유효한 조건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10년 이상 보유할 계획이 확실한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2월 과세 기간 10년을 넘겨야 전략이 작동합니다. 둘째, 다주택자이거나 비과세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증여 전략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셋째, 전체 세금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순절세 금액이 존재해야 합니다. 양도세만 볼 게 아니라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를 합산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리스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국세청의 집중 검증 대상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가 따라옵니다. 10년을 기다리는 동안 세법이 바뀔 수 있습니다. 2월 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처럼 추가 강화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시가 입증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건당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한 뒤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거래 전에 반드시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양도세 0원이라는 제목에 끌려서 무작정 실행에 옮기면 양도소득세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어떤 절세 전략이든 전체 세금의 총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분만 보면 절세, 전체를 보면 증세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세금 전략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한 편만 보고 수천만 원의 세금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숨겨진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